서울의 한 공원에서 만난 송경섭 씨. 매일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굳은 몸을 풀어준다는데요. 예전에는 저기 육산 빌 때 거기까지 왕복으로 한 3시간 반 걸었어요. 운동도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기 요즘에는 이제 1시간씩 운동을 해요. 어머니 무슨 수술 하셨어요? 네,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생활 습관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식습관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이제 밥 먹기 싫으니까 그냥 주문해서 떡볶이, 순대, 라면, 뭐 만두, 뭐 그런 종류를 많이 먹었어요. 떡볶이, 만두, 라면 등의 분식을 거의 매일 입에 달고 살았다는데요. 맛있는 거 많이 왔네. 그러니까 뭐 떡볶이, 순대, 뭐 튀김, 김밥, 분식을 정말 골고루 주문하셨는데 누가 더 오시는 거 아니죠? 저거 혼자 드시기에는 많다. 양이 많아 보이는데요? 분식 중에서도 지금 맛있게 드시는 떡볶이가 특히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떡 자체도 워낙에 탄수화물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양념, 당과 나트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떡볶이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빨리 먹고 빨리빨리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한 공기 먹고 이제 배가 안 차서 배고픈 그 느낌이 나서 또 먹게 되더라고요. 한 2그릇씩 먹게 됐어요. 빨리 먹는 식습관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섭 씨. 아이고, 몇 시지? 어구, 가격한 시간 됐네. 밥 한 끼를 다 먹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빠른 식습관이 위험한 이유. 우리 몸은 그렐린과 렙틴 호르몬으로 식욕을 조절하는데 식사할 때 이 호르몬들이 작동하려면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작동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빨리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습관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살쪘을 때 입었던 바지예요. 이게 한 80kg 살이었을 때가 입었던 옷이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피가 탁하다고 그래서 고혈압도 좀 높고 혈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좀 높다고. 급기야 5년 전 어느 날 아우, 여보. 난데 내가 요즘에 어지러운가 봐. 막 죽겠네. 저기 119 좀 불러줘. 집에서 쓰러지고만 송경섭 씨.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예,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혹시나 내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운동을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쓰러지니까 진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는 뇌혈관. 깊게 팬 수술 자국을 볼 때면 그날의 아픔이 다시 떠오른답니다. 차를 마셔보고. 무너진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식습관부터 바꿨다는 경섭 씨. 레몬즙인데요.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마시고 있어요. 과식하는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마시고 있다는 레몬즙. 물에 타서 수시로 마셔오고 있다고요. 더불어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에서 벗어나면서 체중도 30kg 감량하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뇌혈관 질환에 포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견과류에 풍부한 오메가6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는
혈행 개선을 도와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드디어 완성된 건강 밥상. 이거 좋아졌네. 이제 혼자 먹으면 빨리 먹게 되니까 동생을 불러서 얘기하면서 먹으려고 불렀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뭘 차린 거 없어. 엄청 많구만. 레몬즙을 뿌린 고등어 구이. 그 맛은? 그때 비린내 안 나지? 하나도 안 난다. 천천히 식사를 끝낸 후 뭔 차야? 레몬차. 레몬차?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섞으면 손쉽게 완성되는 레몬차. 쌀쌀한 겨울철의 제격이라고요. 좋다. 언니, 술할 때는 그냥 너무 안 됐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그리고 같이 차 마시니까 너무 좋다. 병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맞아. 그래서 뇌졸 중 자가진단 가르쳐 줄게. 거울 보면서 살짝 웃어봐. 먼저 활짝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양팔 한번 들어봐봐. 하나, 둘, 셋. 두 번째, 양팔을 들어서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간단한 문장을 읽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세 번째,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을 때 말이 어눌해지는지 확인합니다. 추억, 그리움으로 채색하다. 이거 저기 핸드폰으로 이제 내가 아프거나 뭐 할 때 119를 불러야 되잖아. 마지막으로 신속한 신고와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언니, 우리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응. 즐겁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파이팅!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혈관 질환.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뇌출혈로 수술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뭐 거뜬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신 덕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즐겨 드신 게 있었어요. 바로 레몬즙이었죠. 맞아요. 근데 레몬 하면은 비타민 C까지는 딱 알겠거든요. 근데 비타민 C 말고도 또 다른 좋은 성분들이 있나요? 희경 씨 딱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레몬하면 비타민 C죠. 풍부한 비타민 C 때문에 항산화, 항노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또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들도 풍부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비타민 C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외부로 섭취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이 좋겠죠. 네. 이 레몬에 비타민 C가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식품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레몬을 사과, 치커리, 배와 함께 비교를 했을 때 100g당 비타민 C의 함량이 월등하게 더 높았거든요. 우와. 심지어 가장 높죠. 압도적이다. 이 비타민 C가 레몬에는요 사과보다 약 39배나 더 높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몬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이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비타민 C는 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물질의 생성을 돕고요. 혈관 내벽에 피가 흐르는 내벽 쪽의 손상을 줄여주는 등 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레몬 속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네.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고혈압을 좀 나아지게 해주고 또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즙 꾸준히 챙겨 드시면은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고혈압을 유발한 쥐에게 레몬즙을 경구로 투여를 해봤더니 이 증가됐던 수축기 혈압이 점차 감소되는 걸 확인했고 12주 정도가 지나면서는 이 대조군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혈압이 감소한 걸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 레몬 속에는 에리오시트린이라고 하는 성분 또한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에리오시트린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특히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동물 실험 결과를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쥐를 대상으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한쪽 무리에는 그냥 이런 시기만 시키고요. 다른 쪽 무리에는 여기에 에리오시트린을 추가 보충을 해준 거죠. 그 결과 에리오시트린을 보충한 쥐에게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성분들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들은
그래서 이런 걸 누가 하느냐. 중요한 건 사실 네. 이제 고현정 씨라든지 뭐 또 뭐 이쁜 분들도 누가 있지? 이효리 엄정화 씨, 이효리 씨 이런 분들이 레몬 디톡스로 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아, 좀 없나요? 아니 준비했습니다. 이경 씨를 위해서. 레몬차 좀 주세요. 네, 요 앞에 준비된 거 한번 저희도 한번 마셔볼까요? 오. 이게 상큼하고 시큼하고 그래서 물을 더 마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철에 비타민 C 충전하는데 딱 이만한 좋은 게 것 같아요. 없죠.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물 먹는 걸 안 좋아해서 그냥 레몬을 물에만 타도 굉장히 물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근데 산성식품 아니에요? 맛이 좀 강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레몬 자체는 산성이기는 하지만 산성 식품이냐 알칼리성 식품이냐 이 식품을 따질 때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내 대사를 거친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 레몬 자체는 산성을 띠는 물질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내 대사가 끝나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칼리 식품이죠. 예. 자, 레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칼리성이 되는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에 보면은 아주 상큼한 생 레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중성수에 이 생 레몬을 넣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색깔이 점점 이 산성에 해당하는 주황색 성으로 변하죠. 근데 네네. 이게 우리 몸속 과정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레몬을 태워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색깔이 점점 이 알칼리성에 해당하는 푸른색 계열로 맞아요.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산성인 레몬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저렇게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것이죠. 와, 신기하다. 레몬이 산성이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칼리성으로 변한다. 이거 좀 네. 기억해둬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활성산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레몬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레몬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담긴 물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레몬수를 넣어보면 자, 우와. 색깔이 맑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레몬이 염증으로 가득한 우리 몸을 해독하는 데도 저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 레몬 추출물이 항산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봤던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섭취를 시켜보니까 산화 스트레스가 좀 줄었고 그리고 또 항산화 물질들의 양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레몬즙은 세포 기능 장애나 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심할 경우에는 암까지 유발시키는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뭐 위염, 장염 같은 이런 만성 염증 질환들이 이런 활성산소와 연관이 좀 있는데요. 자,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레몬 추출물을 동물 세포에 한번 투여를 해봤더니 자,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사이토카인은 굉장히 감소를 하고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레몬을 먹을 때는 이렇게 횟집에 가도 이렇게 꼭 짜가지고 레몬즙만 먹지 레몬 껍질은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혹자는 레몬 껍질까지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자, 사실은 껍질뿐만 아니라 이 씨까지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의 껍질에는 항산화, 항염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리모넨이 항산화로 인한 이 항산화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육뿐만 아니라 이 껍질까지 같이 드신다면 이런 항산화 물질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겠죠. 껍질까지. 오늘 주인공은 체중 감량에도 성공을 했다고 들었는데 레몬즙이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그릇에 이 돼지 기름을 바른 뒤에 보시죠. 하얗게 오. 돼지 기름. 예, 여기다가 하얗다. 각각 물과 레몬수를 붓고 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자, 그냥 물을 부은 이 그릇 속의 돼지 기름은 아무 변화가 없이 그대로 없어요.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레몬수를 부은 그릇을 보면요. 예. 그릇 속에 있는 그 돼지 기름이 녹아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신기해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알겠네요. 네. 실제로 뭐 네. 연구 결과 같은 뿐만 아니라 이 고칼로리 식단을 섭취를 시킨 이제 쥐, 조금 이제 뚱뚱해졌겠죠. 네. 이런 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좀 추가해서 섭취를 시켜봤더니 그냥 일반적 고칼로리를 먹었을 때 비교해서 이 레몬 추출물과 함께 섭취를 시킨 쥐가 지방 세포의 크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결과를 보면 이제 비만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거죠. 레몬수에다가 이렇게 반신욕하면 어떨까? 그러면 진짜 다 녹아버릴까? 속을 녹여야지. 마음 같으면 속을 녹여야지, 그렇지? 속을 녹이면 안 돼. 마셔야겠네요. 네. 네. 자, 인체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 84명에게 레몬 이 착지백을 섭취시킨 결과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체질량 지수, 또 총 체지방량, 허리둘레 등이 모두 감소하고 또 중요하죠. 인슐린 민감도 역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와. 레몬즙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민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레몬즙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사항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과량 복용을 하신다면 설사나 복통과 같은 불편감이 발생하실 수도 있거든요. 늘 적정량, 하루 섭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이 공복 섭취 시에는 좀 속이 쓰릴 수도 있으니까요. 좀 물에 희석해서 좀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기가 평소에 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해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 몸이 지금 산성 상태인가 싶으면 알칼리성 식품을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걸 어떻게 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나 뭐 이런 걸 많이 먹고 뭐 고기는 이제 평소 대표적인 식습관. 산성식품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내 몸을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하신다거나 고기나 가공식품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알칼리성 식품들을 챙겨서 드시는 게 더 좋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삼겹살 먹을 때 옆에다가 레몬수를 하나 끼워 놓으세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 되잖아요. 네, 또 채소들이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들이니까요. 이런 산성식품 드실 때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 먹을 때 레몬 수만? 레몬 소 주라고 하려다 참았어요. 자, 오늘 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